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광고 없이 히사모의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팀장이 추천하는 눈 영양제 아큐바이트를 소개합니다. 50세 이상 분들은 필수고요. 50세 미만이라도 노안이 왔다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좋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늘 달고 살기 때문에 이 아큐바이트를 매일매일 복용하는데 미국의 안과 의사들이 추천한 정말 최고의 눈 영양제답습니다. 너무 길어졌군요. 뉴스 이어집니다. 10월 24일 히사모의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국제유가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짓눌린 국제유가가 40달러 선이 붕괴되는 실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네요. 자,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당 원유가 전날보다 배럴당 1.9% 내린 39.85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가 있지만 40달러 선이 무너진 것 실로 오랜만이고요. 이런 가운데 국제 금값은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리비아가 원유 수출을 늘려 수요에 대한 과잉 공급이 아니냐는 염려를 더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되었든 금값과 이 유가 가격들 체크업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산보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증시는 미국의 부양책 기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23일 어저께 금요일 기준입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뉴욕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한 일주일 내내 경기 부양책이 된다 안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끝나는 모양새였습니다. 우리는 지지부진했는데 유럽은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선 전에 할 것이냐 후에 할 것이냐는 막판 협상의 줄다리기가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스탠스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나 북한보다 다루기 힘든 대상을 미국의 공무원들로 뽑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 공무원들이 가장 다루기 힘든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해고한 공무원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공무원 하면 무슨 동사무소, 면사무소 공무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자신들이 해고한 공무원들이 일단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이 모습을 보고 한 얘기거든요. 특히 행정부 공무원들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의회의 탄핵, 심판 때 불리한 증언을 한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건데요. 하지만 역대 해고된 공무원들이 이토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트럼프를 저격한 사건도 없는 것,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트럼프 자신이 좀 더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트럼프가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물론 본인이 찍었겠죠. 그렇죠? 뉴욕 경찰이 맨하튼 상점가에 일종의 그 노티스를 알렸는데요. 대선 후 시위를 대비하라.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시위대가 계속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특히 그 밖에 그 창문이 쇼 윈도우가 유리로 된 집들 같은 경우는 다 나무 판들로 막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 보여주시지? 근데 지금 뉴욕 경찰이 맨하튼의 상점가들에게 대선 후에 시위에 대비하라 라고 하는 노티스를 줬네요. 이것은 혹 만일에 대선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이 뉴욕시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대비책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복지부 장관이요, 한국 대형교회 코로나 때 접촉자 체포를 위해 군대를 활용했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코로나 초창기 코로나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걸 조치했다라고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CNN과의 방송 녹취록에 따르면 CNN 진행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동시 터졌을 때 미국과 한국이 참 대응이 달랐다. 미국이 한국처럼 했으면은 좀 더 지금과 같은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은 한 대형 교회에서 폭발적인 감염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그 교회를 봉쇄하고 그 교회의 개인들과 접촉한 모든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군대와 경찰력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또 한국의 검사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간 뒤에 한국의 이러한 방식이 그들의 문화적, 법적 문명에 의해서 그들에게 적합한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왜곡해도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나? 무슨 한국이 무슨 저 아프리카 후진국에 지금 갑자기 열이 확 뻗치네요. 미국의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한데, 일단 멍멍이 한번 출연하겠습니다. 이 인간 때문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간만에 멍멍이가 좀 출연했는데, 한국 초창기의 신천지는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 종교 집단이지. 신천지 때문에 저희가 방역에 정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이 인용 자체가 좀 잘못됐죠. 그리고 군 의료 병력, 즉 군 의관을 비롯해서 군대의 의료인을 의료인을 투입해서 초창기 대구 경북 지역, 이게 문제를 저희가 잡은 거지. 이 장관의 말을 그대로 드리자면 무슨 저 못 사는 제 3국에서 무슨 쿠데타 발생했을 때 군대가 동원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의 고위 공직자의 생각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그다음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참 답답합니다. 좀 뭘 좀 알고 제대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머리가 저 정도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꿀벌집을 초토화시키는 말벌, 장수 말벌들이 지금 꿀벌집을 초토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말벌 말집 둥지를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농업당국인데,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는 이게 뭔 말이야 하겠지만 실제로 양봉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 심각합니다. 어느 날 보면은 자기네 꿀벌이 다 초토화돼 있어요. 알고 봤더니 말벌이 등장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에이, 나쁜 말벌. 지난 23일 금요일, 어저께는 선진국들,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들이란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선진국들의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최고치 재확산 이후에를 기록한 날입니다. 미국은 하루 동안 전역에서 85,000건의 코로나 신규 환자가 보고가 되었고요. 종전 최고 기록이 언제였냐면 7월 16일에 있었던 10,000명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에나 8배 넘게 기록을 목표 달성을 했네요. 불명예스러운. 뉴욕타임스는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이날 팬데믹의 최악의 날이라면서 보건 전문가들은 추운 날씨가 찾아오면 앞으로 더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저는 왠지 이렇게 미국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하면 축구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선진국들이 아니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들으면 우리 서민들 참 힘빠진 뉴스 하나 전해드릴까요? 메이 총리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전 총리거든요. 사진 보이시죠? 이 메이 전 총리가 퇴임 이후에 한국에서 강연 한번 하고 무려 2억 원을 벌었답니다. 대박이죠. 지금 보면 3개 대륙에서 각종 연설이나 강연을 했는데 1회 평균 강연료가 1억 6천만 원이고요. 하기만 블레어 전 총리도 중국서 20분 연설했는데 3억 5천만 원. 이 테레이 메이 영국 전 총리가 지난 7월 달에 총리직 퇴임했거든요. 강연과 연설 등으로 약 22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몇 개의 나라들을 돌면서. 이래서 총리하고 대통령 하나 봅니다. 어릴 때는 이 정치와 경제와 이건 좀 다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돈 벌려면 경제인이 돼야 되고 정치는 또 정치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있는 자들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돈도 벌고 또 명예도 얻고, 참 없는 자들이 정말 씁쓸한 한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 환자가. 근데 도대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TF팀, 코로나 TF팀은 뭐 하고 있는 거죠?
미스터 쓴소리라고 이끌어지는 파우치,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안 좋은 건 알지만 잘릴 때 잘리더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과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코로나 TF팀이 선거운동에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공연계까지 덮쳐버리고 있는 코로나 모습입니다. 뉴욕 발레단이 내년 여름까지 모든 공연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요, 페이스북이 미국의 반독점 당국 페이스북 상대로 내달 소송을 제기할 뜻으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미국의 내부 고발자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의 내부 고발자들이 상금으로 약 1286억 원의 포상금을 받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금융사의 내부 고발자들 고발하면 이제 돈 받거든요, 포상금. 여러분 그거 아시죠? IRS에다가 고발해도 돈 받습니다. 미국은 뭐든지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자, 대선을 열흘 앞두고 지금 트럼프는 유세 강행군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바이든은 유세보다는 조금은 다른 전략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전투표가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열흘 앞둔 미국의 대선은 바이든의 굳히기냐 트럼프의 뒤집기냐, 결국 경합주가 관건입니다. 경합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선거인단 확보는 월등히 바이든이 앞서는 모양새입니다. 279대 163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자국산 백신 개발에 18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캐나다도 비상이거든요. 비상입니다. 콜로라도 산불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네요. 지금 미국 콜로라도 산불의 확산으로 인해서 로키 마운틴 공원이 폐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콜로라도에 계신 한인들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점 산불은 꺼질 듯 하면서 꺼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를 더욱더 힘들게 하네요. 미국 법원이 중국의 위챗을 금지하려는 미국 행정부 시도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원이 지금 계속 미국 행정부와 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플로리다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 특별히 플로리다의 그 리타이어한 분들이 사실은 은퇴한 마을을 찾은 트럼프가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고령층에 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호소를 하냐면 가지 말라 이거죠. 나를 한 번만 더 믿어달라 이거죠. 근데 미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연령층이 시니어층인 거 아시죠? 기저질환과. 그러니까 정작 본인들의 연령층에서 이렇게 코로나로 많이 사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만약에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죽는 연령층이 시니어층이 아니라 뭐 좀 젊은 층이었다고 한다면 이렇듯 미국의 그 시니어층들이 대거 이탈하지는 않을 텐데,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서스펜션 결함으로 중국에서 전기차 3만 대를 리콜하기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틀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그 때문에 당일 뉴스가 터지자마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출렁이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양쪽의 법률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바이든의 대규모 법률팀이 대선 결과 이후에 법적 분쟁까지 지금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법률팀도 대비하고 있고 바이든 법률팀도 대비하고 있고, 그러면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TV에 나와서 지금까지 했던 말들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이 이긴다는 걸 전제하에 내뱉은 건가요? 투표 결과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의 근본을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도 지금 콜롬비아가 지금 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부통령, 완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8만 명,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내년 2월까지 3개월 남았죠. 28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것이다 라고는 끔찍한
결과 예측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측이 점점 사실화되어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11일을 남기고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수단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계속해서 외주로 보내서 했던 액션을 보면 어찌됐든 본인의 대선 재선을 위해서 다방면의 각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2차 TV토론은요, 1차 때보다 무려 시청률이 11%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네요. 점잖게 하면 떨어지나요? 그거보다는 1차 TV토론 때 굉장히 많이 실망한 사람들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하고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TV토론 때 좀 잘하지, 두 사람 다.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축구 왕제 펠레 아시죠? 벌써 80세가 됐네요. 80세 생일을 맞아 8개 도시에서 기념 행사를 한다는데, 한 세기 획을 그었던 축구 스타, 아이고, 80 노인이 되어서도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본인 생일 해서 또 행사 많이 합니다. 역시. 이번 2차 TV 토론의 최대 승자는 마이크 끌 수 있는 볼륨 버튼이었고, 두 번째 승자가 이 TV 토론을 이끌었던 진행자였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행자 기억하시죠? 크리스틴 웰커라고 하는 여성 앵커인데요. 후보들을 적절히 통제했고요. 토론다운 토론도 유도한 호평을 받았고요. 말 끼어들기를 피한 트럼프 변화가 큰 요인이긴 하지만, 심지어 1차 토론을 진행했던 진행자는 질투가 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TV 토론의 가장 사실 피해자는 1차 토론 진행자였던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의 그 대통령 TV 토론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으면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끼어들기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준비 부족이죠. 알고 있었어야죠. 그쵸? 기회는 아무나 오지 않지만 성공하는 자들은 온 기회를 살리는 거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위를 격렬하게 했던 세 개 주, 뉴욕, 시애틀, 포틀랜드를 상대로 연방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주정부에서 연방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연방 예산 중단 위기는 위법이라는 얘기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 교황청의 우리 교황이 이 때 아닌 동성애 때문에 지금 좀 논란에 휩쓰이는 모양새인데요. 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 결혼을 결혼이라는 표현, 결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합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교황 본인은 결혼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항상 찬성한다면서도 동성 관계를 합법화하는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기 보여야 된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지금 많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 히사모에서도 얼마 전에 이 동성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용감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성경에 동성애자들 지옥 간다는 거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영역인데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의 그 이분법적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동성애자 법적으로 모세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인가요? 그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항상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를 분석하고 파악할 때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고려한 가운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함부로 공경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하는 것, 왜 안 죽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거 아닙니다. 제 아들도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 허락해 주세요 하면 저도 정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저들은 개인이잖아, 성경에 보면 동성애자다 지옥 간다 다 있어, 이러한 판단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시대에 맞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윤리의 논리를 제가 적용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여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무자비한 꼴통 보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지옥 가기 전에 돈밖에 모르는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 대형 교회들이 먼저 지옥에 가야겠죠. 흥분했습니다. 가라앉히고 대다수의 기도하는 기독교 신자분들,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고국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6.25 책임을 미국에 떠돌리고 있는 시진핑을 향해서 북한의 6.25 남침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치적인 것과 역사의식과 경제적인 거는 좀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이걸 자꾸 짬뽕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너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이렇게 약간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6.25는 명백한 남침이었고요. 그쵸? 남의 나라 전쟁에 감나라 뭐나라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저러한 내정 간섭, 지네들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싫어하면서 자꾸 남의 나라 역사에 저렇게 내정 간섭하는 거 참 답답한 모양새네요. 전광훈 목사가 있는 저 사랑제일교회, 그러니까 전에 지금 철거촌이거든요. 400억 요구했다가 150억인가로 지금 대폭 낮췄는데 여전히 철거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조합의 총회에서 보상금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교회 건물 갖고 자꾸 저렇게 장사를 하네. 예수님이 교회 건물 갖고 장사하라고 가르쳤나? 아무리 봐도 저들은 교회 크리스천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장사하는 종교인들이죠. 그쵸? 지금 국감 때에 바로 발표가 되었던 그 남부지검장의 그 사태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전 또 통보 없이 바로 임명을 해버려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다기보다는 논란이 되고 있죠. 아하, 참. 법무부 장관과 저 검찰총장이 대립관계가 어떻게 갈지, 청와대가 일단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문제인데요. 많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정치계로 차라리 와서 정치해라. 지금 뭐 이대로 후보에 나서면은 야권 대통령 후보 1위가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 보이는데 본인은 끝까지 지금 공무원의 모습을 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척 행동을 하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큰 일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가 유현진 선수의 영입을 효과적, 성공적으로 평가한 후에 이번에도 올겨울에도 좀 부자 구단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1억 원이라는 1억 달러라는 큰 돈을 써서 다시금 제2의 원투펀치 선수를 영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유현진 선수처럼 좋은 선수 영입해야죠. 제가 메이저리그 구단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잘 나가는 선수 좀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데려와가지고 뭔가를 보여줄 텐데 좀 아쉽네요. 여러분 비트코인을 품어 안았죠. 어디가? 페이팔이.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2년 만에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좀 지켜보시고요. 아무튼 좋은 모습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코로나 검사를 하는 로봇가 개발됐다고 하면서 인체 시험 임상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사람 대신에 로봇이 검사하는 모습을 대학생들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고국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선거에서 표심이 요동쳤던 경합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승부를 가릴 것으로 예측되는 6곳을 찾아 판세를 알아봤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최근까지 48명이 숨졌습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인과성이 매우 낮다며 접종 후 이상 반응 관찰 등 안전수칙을 강화해 예방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7명 늘어 사흘 만에 2자릿수로 떨어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가족 지인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확산이 시작된 미국에선 하루 만에 8만 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할 위원 2명을 내정했습니다. 공수처 구성 논의에 첫 발을 뗐지만 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경우 공식 출범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